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세청춘활력연구소 소장 김장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건강혁명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드니까 당연히 근육 빠지고 기운 없는 거지 뭐. 라며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단백질 보충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고기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점점 더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 답답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잠자는 근육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근육 회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두부 계란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 보물 3가지와 함께 노년 근육을 살리는 황금 같은 섭취 전략까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밥상이 보약으로 바뀌고 70대, 80대에도 지팡이 없이 활기찬 삶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근육 빠지는 건 당연해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그 속도와 질의 문제입니다. 30대부터 시작된 근육 감소는 6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80대가 되면 무려 70% 이상 손실됩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낙상, 골절,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이 나는 단백질도 잘 먹는데 왜 자꾸 근육이 빠질까? 하고 의아해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소화 흡수율의 비극.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먹는 대로 쭉쭉 흡수되던 단백질이 노년기에는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장으로 내려가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도 소용없게 되는 거죠. 잘못된 섭취 방법의 함정. 많은 분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에 고기를 잔뜩 먹으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량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흡수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배출됩니다. 3. 보조 영양소의 부재.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벽돌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쌓으려면 시멘트와 철근이 필요하죠. 바로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이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이 보조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최고급 벽돌만 쌓아놓고 시멘트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이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단백질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근육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 섭취량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성인은 보통 체중 1kg당 0.8에서 1g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앞서 말씀드린 흡수율 저하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1kg당 1.2에서 1.5g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고 근육 합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체중이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60kg 곱하기 1.5g 약 90g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5g 들어있으니 매일 닭가슴살 3에서 4덩이를 먹어야 하는 셈이죠.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둘째, 나누어 먹기가 핵심입니다. 이 90g의 단백질을 한 번에 다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최대 약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거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 30g, 점심에 30g, 저녁에 30g.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급해야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 단백질은 근육 손실 방지에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조성이 뛰어나지만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아미노산 조성이 약간 부족할 수 있죠. 이 둘을 조화롭게 섭취할 때 시너지가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황금 법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밥상을 혁신할 슈퍼 단백질 보물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두부, 계란, 닭가슴살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좋은 단백질원이죠.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흡수율, 경제성, 편리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백질 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보물, 바다의 귀족 건새우. 여러분, 건새우 하면 보통 칼슘이나 시원한 국물 맛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건새우는 알고 보면 단백질의 제왕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무려 60g이 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계란 약 12g이나 두부 약 8g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냉동 보관하면 몇 달이고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건새우는 볶음, 반찬, 찌개나 국물 요리에 넣으면 감칠맛을 더하면서 동시에 풍부한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믹서에 갈아서 천연 조미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단백질 파워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보물, 동결과 해동의 기적, 황태. 두 번째 보물은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한겨울 추운 덕장에서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만들어지죠. 이 기나긴 과정을 거치면서 황태는 단순한 명태가 아니라 단백질의 흡수율을 극대화한 슈퍼푸드로 재탄생합니다. 황태의 단백질은 일반 생선 단백질보다 소화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단백질은 없습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황태에는 간 건강에 좋은 메티오닌과 라이신 같은 아미노산도 풍부해 피로회복에도 탁월합니다. 황태국, 황태찜, 황태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따뜻한 황태국 한 그릇은 든든함과 함께 근육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세 번째 보물, 뼈와 호르몬까지 챙기는 검은콩.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이자 단순한 단백질을 넘어선 특별한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갱년기 증상 완화는 물론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뼈와 근육이 함께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검은콩은 단백질로 근육을 채우고 이소플라본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여 근골격계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유일무이한 식품입니다. 밥에 검은콩을 넣어 먹거나 볶아서 간식처럼 섭취하고 우유에 갈아 마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년기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단백질이 아무리 좋은 벽돌이라도 시멘트와 철근이 없으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다고요. 그 시멘트와 철근 역할을 하는 보조 영양소 삼총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1. 햇볕 비타민 D. 근육 형성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2. 뼈의 주춧돌 칼슘. 뼈 건강은 물론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해조류, 케일 등에 풍부합니다. 3. 천연 이완제 마그네슘.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신경 기능을 안정화하며 단백질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조 영양소들을 단백질과 함께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을 때 비로소 근육량 증가와 활력 증진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상에 이 3가지 영양소를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되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70대, 80대에도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자유롭게 걷게 만든 그 힘은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과 보조 영양소의 조화에 있었습니다. 건강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 밥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꼭 기억하시고 3끼에 나누어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그리고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근육은 여러분에게 활기찬 일상과 삶의 질을 선물할 겁니다. 더 이상 나이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100세 시대의 건강을 100세 청춘 활력 연구소 소장 김장수가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